네. 안녕! 낮춰야 돼. 저희 혼자 폰 갖고 노는 거예요. 필립 6에 새롭게 메인 디스... 엄마, 아니 물을 계속 먹으니까 배고파. 애초에 다 설정값을 세팅해놓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눌러가지고 설정하게 만드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아직까지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약간 걸걸한 목소리로 오늘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 진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 채널에 PPL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소리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호가 안 나와. 무슨 PPL이냐면 여러분 다 아실만한 패션 브랜드 빈폴에서 PPL이 들어왔거든요. 영상 중간에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뭘 리뷰할 거냐? 바로 제가 출시 이후부터 한 달 동안 진짜 매일매일 쓴 필립 6 요거 한 달 사용 후기 해볼 건데, 제가 필립 1 때부터 진짜 꾸준히 매번 나올 때마다 다 써봤잖아요. 그만큼 또 필립 골수 유저이자 주연이의 Z가 G 필립의 Z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필립 쓰면서 제 영상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나온 이 필립 6 한 달 동안 쓰면서 좋았던 점, 아쉬운 점 탈탈 털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먼저 첫 번째로 진짜 체감됐던 좋았던 점은 디자인 변경이었어요. 이번 필립이 대충 보면은 사실 커버화면 크기도 똑같고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손에 쥐었을 때 디자인적으로 확 달라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우선 더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측면도 무광 소재로 변경이 돼가지고 좀 더 보기에도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각져지다 보니까 언제 좋냐면 책상에 이렇게 세워놓고 쓰시는 경우도 많지만 가로로 긴 영상 볼 때 있죠. 그럴 때 전작도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보는데 얘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세우면은 가운데 부분이 좀 접힌 상태로 보이잖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곳이거나 좀 폭신한 곳에서는 전작은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필립 6는 확실히 완전 평평하니까 진짜 잘 쓰더라고요. 혼밥하면서 영상 보고 할 때도 덜 불안해요, 확실히. 저는 사실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넷플릭스 볼 때 진짜 유용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링 디자인도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카메라 링에도 이렇게 컬러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디자인 요소처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굳이 카메라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요걸로 이제 제가 거울 셀카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오히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써보면 와, 이런 디테일이 있었구나 싶었던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안에 펼쳤을 때 이 내부 디스플레이 주변 부분, 요 까만 부분 보이시죠? 흔히 이제 베젤이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베젤은 이 안쪽에 보시면 얇게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까만 부분은 바깥에서 오는 이런 충격이나 접을 때 이렇게 화면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완충시켜주는 보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작은 되게 좀 불안해 보였어요. 보시면 여기 깨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좀 유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마감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평도 많았는데, 이번에 확실히 완전 평평하게 그리고 매트하게 들어가면서 보기에도 훨씬 깔끔하고 튼튼해졌더라고요. 이렇게 접은 상태로 볼 때도 차이가 있는데, 이 필립 5 때는 보호 부분이 이렇게 끝부분이 둥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으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납작하니까 말려 들어가지 않고 단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여기 사이에다가 종이 같은 거를 껴보면, 전작 같은 경우는 종이를 이렇게 끼워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만큼 완전히 딱 붙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고, 내부 디스플레이 보호력도 더 강해지고 보기에도 더 깔끔해졌어요. 진짜 실제로 써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품의 완성도가 이런 데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좋았던 점 두 번째, 메인 디스플레이의 주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필립 5에서 6로 넘어오면서 주름이 역대 필립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개선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에만 달라진 게 아니라 만질 때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전에는 더 완전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판판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 거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언팩 현장까지 가서 이 내부 구조를 봤어요. 보니까 화면을 만질 때, 터치할 때 힌지 사이사이에 아주 세밀한 부품 조각 하나하나로 다 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촉감이 진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UTG 자체가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면서 내구성도 더 강화가 됐죠. 이 내부를 보니까 진짜 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채워가지고 이 터치감을 개선하려고 한 것 자체가 뭔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좋았던 점, 그래도 이제는 봐줄만해진 배터리. 이게 만족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는 쓸만해졌다 정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플립의 고질적인 문제가 배터리 사용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였어요. 제가 플립 5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전력 모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낮은 성능으로 쓰게 되고 뭔가 좀 답답해지고 이러는데, 이번에 플립 6 쓸 때는 제가 저전력 모드를 거의 안 썼습니다. 진짜 막 간당간당할 때만 쓰는 정도? 플립 4에서 5 넘어갈 때는 배터리 용량을 그대로 갔어요. 근데 드디어 배터리 용량을 4000mAh로 늘렸어요. 그래서 아예 용량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그만큼 체감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배터리 기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날 아침 10시쯤에 93% 정도 때부터 쭉 쓰다가 오후 한 3시 반쯤에 잠깐 보조 배터리로 충전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동하면서 노래 듣고 영상 유튜브 보고 막 이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죠, 배터리가. 이제 오후 4시쯤부터가 핵심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사진, 영상을 엄청 찍고 다녔어요. UHD 화질로 영상들도 찍고, 그러면서 쭉 저녁 7시까지 썼습니다. 한 10% 정도 남았었고, 진짜 이제 저전력 모드 아예 안 켜놓고도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게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배터리가 엄청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플립 네 번째로 좋았던 점, 커버 화면의 활용성이 한 번 더 발전했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이제 커버 화면 이렇게 넘겨서 보는 위젯 같은 경우도 한 화면에서 이렇게 하나의 위젯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기면서 보거나 아니면 핀치해서 여러 개의 화면 중에 내가 갈 화면을 선택해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화면에 위젯을 3개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젯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안 쓰더라도 플립은 사실 꾸미는 재미로 쓰는 폰이잖아요. 이 커버 화면도 커스텀할 수 있는 요소를 늘려가고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이렇게 만지면 반응하는,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터치하면 막 얘네가 날아다녀요. 이런 인터랙티브 화면이 추가가 됐는데, 실제로 지인분들은 이 커버 화면에 진짜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되게 쓸데없어 보이는데 괜히 막 귀엽고 그냥 막 꾸미고 싶고 그런 게 이제 플립 감성이잖아요. 이런 플립의 매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좋았어요. 근데 다만 요거는 여기 딱 정해져 있는 디자인으로만 쓸 수 있어가지고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이모지를 좀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던 점 5번째, 이번에 플립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베이퍼 챔버가 적용됐습니다. 사실 플립 5 때 이 커버 화면이 확 커지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플립 이미 쓰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버 화면 쪽에 발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플립은 진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윗부분에 되게 많은 게 들어가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도 여기 들어가 있고 카메라도 여기 들어가 있고 커버 화면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바 타입 스마트폰보다도 한쪽으로 더 열이 몰리는 구조거든요. 그냥 스마트폰들은 전체 큰 크기에서 열이 골고루 퍼지는 반면에 플립은 좁은 면적에 많은 열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 쓰다가 플립을 쓰시면은 뭐야 이거 위쪽이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좀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6 때 위쪽에 넓게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다고 해서 발열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거나 아예 안 뜨거워진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써보니까 발열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거의 비슷했고, 오히려 이제 식는 거, 좀 열을 해소해주는 게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P의 열 관리를 좀 더 잘 하게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반가웠습니다.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좋았던 점 6번째, 메인 디스플레이가 엄청 밝아졌다는 거예요. 안에 이 메인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름이 개선된 것만 해도 사실 보기에 되게 편해졌는데 밝기가 이번에 많이 밝아졌어요. 전작에서는 최대 밝기 1750니트였는데 이번에 2600니트로 확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실내에서 볼 때는 막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밖에서 볼 때 확실히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모로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가 보기에 더 좋아졌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플립이 벌써 5번째 플립인데 플립 2는 그때 건너뛰고 이제 플립 3로 넘어갔잖아요. 해상도가 여전히 FHD 플러스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는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아니 저건 나일론에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코팅한 소재를 사용해서 오염이 묻어도 가볍게 잘 닦이고 노트북을 17인치까지도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전용 수납 공간에 다양한 IT 기기들을 여기저기 쏙쏙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나 같은 IT 기기 보부상들도 해외여행에서까지 안전하게 기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해주는 디노 백팩? 아니 또 저건 똑같이 나일론에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코팅한 카본 코팅 원단을 사용해서 내구성과 생활 방수 기능 다 뛰어나고 내 11인치 태블릿을 안전하게 쏙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는 데다가 그 외에도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IT 기기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수납하기 좋은 디노 가로 메신저 백? 안녕하세요. 매거진 Z 구독자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 저와 왓츠 인 마이 백 함께하게 됐는데요. 디노 백팩 그리고 디노 가로 메신저 백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테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열어볼게요. 일단은 소중한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이게 또 지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한 책, 화장을 책임져줄 파우치. 테크 크리에이터라면 이 정도 보조 배터리는 또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는 헤드폰도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찍고 하다 보면 이게 뛰어야 되는 일도 있고 여기 지퍼 열어가지고 요즘 또 덥잖아요. 그래서 손선풍 괜찮아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이 뒷판이 또 이렇게 열립니다. 16인치 갤럭시 블루 엣지 12.9인치 태블릿까지 윗부분 피부 수분을 책임져주는 미스트. 또 요즘 다시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소독용 에탄올, 이어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쿨링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게 이렇게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림. 아이패드, 펜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애플 펜슬이나 S펜. 이 옆에 마우스 수납 공간이 있어요. 짜라란. SSD, 케이블까지. 그거 깜빡했는데 빛도 이렇게. 그리고 깨알 포인트, 딱 손이 잘 닿는 부분에 작은 포켓이 들어가요. 이어폰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인데 여기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걸어서 찰칵. 디노 백팩에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저의 또 깜찍이 가방, 디노 가로 메신저 백 귀여운 키링을 달아봤는데 이 부분을 딱 열면 짜라라 11인치짜리 태블릿이 쏙 들어갑니다. 하나 더 들어가요. 또 다른 태블릿이. 그 다음에 제가 후두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핸드폰, 이어폰 포켓도 한번 열어볼게요. 또 이제 핸드폰 또 종류별로 이제 가지고 다녀야 또 이쪽 포켓에도 핸드폰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정도만 넣어봤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디노 백팩, 디노 가로 메신저 백, 왓츠 인 마이 백 해봤는데요. 이 가방들 너무 유용해가지고 우리 매거진 Z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가지고 디노 백팩과 디노 가로 메신저 백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이벤트로 이어폰 케이스 요것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요거는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연의 왓츠 인 마이 백이었습니다. 안녕! 좋았던 점 7번째, 카메라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플립을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배터리랑 카메라였거든요. 카메라 스펙이 플립 5 때까지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다시 아이폰 쓸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카메라 스펙에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미지 센서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화소수 자체도 메인 카메라가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픽셀로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활용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앱 상단에서 기본적으로는 12메가픽셀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그냥 이대로 찍으시면 플립 5랑 똑같은 화질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12메가픽셀 버튼을 한번 눌러서 50메가픽셀로 변경을 해준 상태에서 쓰셔야 고화질로 찍을 수 있고요. 이것도 카메라 앱을 껐다 켜면은 설정이 다 리셋돼서 12메가픽셀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꼭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설정 유지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고해상도 사진 이거를 켜 놓으셔야 카메라를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해도 고해상도를 유지합니다. 애초에 다 설정값을 세팅해 놓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눌러가지고 설정하게 만드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꼭 이렇게 설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진짜 훨씬 좋은 화질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그냥 이거는 이미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찍어보면 바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플립은 망원 카메라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줌을 당겨서 찍을 때 디지털 줌으로 당기게 되는데 이 50메가픽셀이 들어가면서 화소수가 높으니까 당겨서 찍어도 광학줌 수준으로 좋은 화질의 줌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메인 카메라 해상도가 개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망원 카메라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채워지더라고요. 플립 5 때까지는 이 인물 사진에서 줌을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플립 6에서부터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 2배 줌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텀블러를 좀 찍어보면은 1배 인물 사진으로 찍는 거랑 2배 줌 넣어서 찍는 거랑 결과물이 진짜 달라요. 왜냐면 일단 1배는 광각이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물 사진으로 찍을 때 음식 찍거나 제품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줌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폰도 그래서 프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플립에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도 좋았던 게 흔들림을 이제 꽤나 잘 잡아주더라고요. 파리에서 제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주변 풍경도 찍고 했는데 너무 잘 찍혔죠. 근데 이번에 진짜 플립으로 영상 찍을 때 또 추가된 기능이 있는 게 동영상 모드에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촬영을 누르면 이런 레버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들고 약간 캠코더처럼 찍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더 좋은 거는 이 줌을 한 손으로 들고 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줌 넣는 게 진짜 자연스럽게 돼요. 엄청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감성 있고 뭔가 캠코더로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나서 좋더라고요. 진짜 갤럭시에서 이런 감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이 플립만 한 게 또 있을까 싶어요. 카메라 스펙 자체도 좋아졌는데 폼팩터를 활용하는 이런 기능들도 계속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이전작들을 다 써온 저로서는 정말 매번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플립의 성장기를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왜 얘가 좋아지는데 내가 뿌듯한지 모르겠네. 하지만 이제 칭찬 타임 끝. 아쉬운 점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지금까지 칭찬 많이 했지만 여전히 카메라가 아쉽긴 합니다. 바 타입 스마트폰들에 비하면 제가 플립 쓰면서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 안 고쳐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커버 화면을 이용해서 이 후면 카메라로 셀프 영상,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찍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커버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보면은 세로 모드에서는 UHD 설정이 가능한데 플립이 좋은 게 9:16 말고 16:9로도 셀프 동영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접은 상태로도 자연스럽게 가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로 영상 모드에서는 UHD 설정이 없어요. 최대 해상도가 FHD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영상을 UHD로 다 많이 만들고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거 왜죠? 왜 안 되는 걸까? 얘는 커버 화면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펼쳤을 때도 16:9를 하면 그냥 UHD 설정이 안 돼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셀프 동영상으로 브이로그 찍다 보면은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막 가득 차 있잖아요, 화면에. 제가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있는데도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각을 넓히려고 이렇게 초광각 카메라를 쓰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야지만 이제 내 주변에 뭐가 있고 막 여러분 여기 어디 나와 있는데요 막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초광각 카메라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초광각 카메라는 아직까지 스펙이 계속 그대로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립의 특징적인 요소들 뭐 커버 화면을 이용해서 촬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플립은 메인 카메라만 좋아져서 될 게 아니라 초광각 카메라도 더 좋아져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쉬운 점 두 번째, 저는 스피커가 여전히 아쉽더라고요. 뭐 이제는 스테레오 스피커도 지원하고 하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출력 자체가 되게 작아요. 볼륨을 최대로 해도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좀 작고 음향적으로도 막 풍성한 음향보다는 납작한 음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쉬운 점 세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와 무게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두께와 무게는 언제까지 그대로일까요? 접힌 상태의 크기, 세로, 가로 두께까지 보시면 전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두께만 0.2mm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0.2mm면 사실 거의 뭐 똑같아요.
이 플립의 두께나 무게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플립이 아직까지 보완이 많이 필요한 제품이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용량도 막 늘려야 되고 베이퍼 챔버도 넣어야 되고 넣을 게 아직도 남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두께를 줄이고 무게를 줄이겠어요. 그나마 유지하는 게 최선이었다. 이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쉽기도 하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플립의 좀 한계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플립은 쓰다 보면은 감성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용서가 되기도 하지만 감성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 네 번째, 카메라 링 먼지 끼임.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보여드리면 아실 텐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지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면 진짜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이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카메라 링이 후면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끼이는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먼지가 사이사이에 껴있어서 닦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카메라 링이 분리된다는 뭐 QC 문제? 일부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일단 제 거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고 그만큼 일부 불량품이 있다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여러분도 카메라 링 보호 스티커 같은 거 붙였다가 떼실 때 막 이 링이 떼진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서비스 센터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한 달 동안 써본 플립 6 자세하게 한번 리뷰해봤는데 저는 유독 이번 6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플립을 계속 써온 입장에서 매번 뭐 플립의 성장을 느끼긴 하지만 뭔가 이번에는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 것 같아서 팟타입 스마트폰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감성만으로 용서가 안 됐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쓸 수 있을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 같아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웠고 플립을 저처럼 계속 써온 사람이라면 이번 제품에서는 진짜 플립의 성장에 아마 약간 감동? 뭔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저 다음 영상에서 더 나아진 목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